서울 톨게이트에서 차로 약 2시간을 달리면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절경이 펼쳐집니다. 왼쪽엔 깎아지는 산들이, 오른쪽엔 넓은 들판이 이어지는 곳, 바로 조선 후기 천재시인 김삿갓이 살았던 영월군 김삿갓면입니다. 오늘은 그가 걸었던 옛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함께 걸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혁수입니다. 오늘은 김삿갓의 고장 영월로 트레킹을 왔습니다. 제 뒤에 김삿갓 문학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트레킹에 앞서 김삿갓 문학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낭고 김삿갓 문학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낭고는 김삿갓의 호입니다. 문학관으로 들어서자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앉아있는 김삿갓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문학관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천재 방랑시인으로 알려진 김삿갓의 생애와 그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그가 남긴 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삿갓에 대한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삿갓 문학관 주차장은 상당히 넓고요.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노루목교가 있습니다. 노루목교를 건너가면서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목교를 건너왔고요. 28번 도로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루목교에서 120m 정도 걸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빨간색으로 된 산불 조심 깃발이 펄럭이고 있고요. 왼쪽으로 길 하나 보이시죠? 길을 따라서 150m 정도 가면 김삿갓 묘가 있거든요. 김삿갓 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 묘로 가는 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곳에서 김삿갓 주거지까지는 1.8km라고 합니다. 김삿갓 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삿갓은 1807년에 태어나서 57살이 되던 해인 1863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28번 도로로 되돌아왔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계곡이 김삿갓 계곡입니다. 김삿갓 계곡을 바라보며 도로를 따라 걷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 묘 갈림길에서 320m 정도 걸었고요. 앞에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김삿갓이 서 있는데요. 이 다리는 김삿갓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진행 방향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 계곡역 바로 옆으로 길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베기 작업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길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걷기에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곡 주변에 단풍나무가 많아서 10월 중순과 10월 말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는 김삿갓 계곡의 계곡물이 시원스럽게 흘러가고 있고요. 왼쪽에는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는데, 다행히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이 구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데크를 천천히 걸으면서 제 뒤에 놓인 바위 절벽과 앞쪽으로 펼쳐진 계곡의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단풍나무가 있어서 가을에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숲길을 걷다가 잠시 숲을 벗어나면 계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류와 바위, 소나무가 어우러져서 한 폭의 산수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쪽에 방향 거리 안내판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위치 번호는 12-02이고요. 물레방아라고 적혀 있는데, 이곳에 저는 물레방아를 보지 못했거든요. 왜 물레방아라고 표현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김삿갓 문학관에서 12시 30분 정도에 출발했거든요. 그 이유는 12시까지 이슬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김삿갓 문학관에서 4.2km 정도 걸었습니다. 28번 도로를 다시 만났는데, 느낌상 왼쪽으로 가게 되면 도로를 따라서 김삿갓 면사무소까지 갈 것 같고요. 트레킹 코스는 어디에 있을까 잠시 찾아보았는데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 다리가 하나 보이죠? 이 다리가 삿갓교입니다. 위에 있었던 다리인 김삿갓교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하고요. 삿갓교를 건너자마자 진행 방향 왼쪽으로 길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초입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금방 트레킹 코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크를 지나서 계곡 옆에 있는 오솔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부드러운 흙길이라서 걷기 너무 좋고요. 그런데 계곡을 따르던 오솔길이 갑자기 계곡을 따르지 않고 산 쪽으로 급격하게 90도 꺾이게 되는데요.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파른 급경사길입니다. 가파름이 심한 산길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실 때는 운동화보다는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권해드립니다. 산속을 통과하자마자 산 중턱에 자리한 산속 마을을 만났습니다. 지금 가운데 길 하나 보이시죠? 저 시멘트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28번 도로를 만날 것 같고요. 앞쪽으로 길게 늘어선 산 능선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가을날에 붉게 물들면 이 모습이 더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멘트 길을 따라 산속 마을을 다 내려왔고요. 28번 도로를 다시 만났는데 마을 입구에는 든돌 마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든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로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 갓길이 매우 협소합니다. 걸을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펜션 단지를 지나서 와석 1교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잠시 길이 헷갈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GPS 웹하고 안내판에는 도로를 따라서 걸으라고 하는데 하지만 도로를 걷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계곡 옆쪽에 길이 있습니다. 김삿갓 휴게소라는 표시판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만날 것 같고요. 저는 점심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김삿갓 휴게소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석일교에서 600m 정도 걸었고요. 김삿갓 휴게소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 휴게소는 식사 외에도 간식, 물, 음료, 커피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삿갓 휴게소에서 저는 황태전국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요. 트레킹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레킹 걸을 때 유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 휴게소에서 곡동교까지 150m 정도 되는 구간은 김삿갓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및 펜션입니다. 사유지라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여기 김삿갓 휴게소 사장님께서 외시 버선길을 걷는 분들한테는 이 길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캠핑장 끝까지 오면 집 한 채가 있고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거든요. 출입문 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문고리가 있는데 문고리를 들어 올리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으면 문고리가 자동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저는 와석 1구에서 이곳까지 와서 김삿갓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이곳으로 왔는데 혹시라도 김삿갓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곳에서 곧바로 이 문을 열고 곡동교를 지나 트레킹을 이어가시면 되고요. 곡동교에서 500m 정도 진행하면 주문교라고 하는 다리를 만나는데 주문교 왼쪽으로 정말이지 특이하게도 산과 산 사이에 자리 잡은 들판을 만나게 됩니다. 가을이라서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데 가운데 길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라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왼쪽에 보이는 마을은 6시 내 고향에도 나왔던 들무래기 마을입니다. 트레킹 코스는 들무래기 마을길을 걷게 됩니다. 들무래기 마을을 지나쳤고요. 가운데에 옥동천이 보이고 오른쪽에 와석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옥동천 왼쪽에 보이는 길을 따라서 계속 걸을 예정이고요. 마을길이 끝나는 지점에 산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 계곡 옆 산길을 따라서 산사면을 통과해야지만 김삿갓 면사무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김삿갓 면사무까지는 3.7km입니다. 마을길을 벗어나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옥동촌이 보이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많아서 카메라에는 옥동촌 모습이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단풍나무가 많아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단풍 구경하면서 트레킹하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탈진 산사면을 따라 능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하늘이 조금씩 보이시죠? 저 하늘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야지만 능선을 만날 것 같고요. 힘들게 능선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곳에서 옥동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부터는 둘레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산을 걷는 느낌이고요. 산 능선을 따라서 옥동까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능선을 따라 걷다가 전망이 트이는 곳이 있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앞쪽에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있어서 잠시 풍경 감상하면서 쉬어가기 좋고요. 이곳은 지르네 전망대입니다. 지르네 전망대에서 얼마 걷지 않았는데 밀골 전망대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을지 잠시 전망대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지금 풍경 맛집입니다. 풍경 맛집. 앞쪽으로 탁 트인 전망이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제 발밑으로 보이는 마을은 예밀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밀리는 포도로 유명한 거 아시죠? 예밀리 뒤쪽으로 저 멀리에 보이는 산은 응봉산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시선을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절벽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산이 펼쳐져 있는데 저 산은 아마도 덕가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산 이름을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동에 도착했습니다. 장승에 김삿갓 파출소라고 적혀 있는데 왠지 정겹습니다. 옥동중학교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곳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좀 전에 옥동중학교를 지났고요. 바로 앞에 면사무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삿갓 문학관에서 이곳까지 12.7km,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충분히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삿갓 계곡의 계곡미와 단풍, 그리고 옥동천이 만들어내는 깊은 협곡과 평야지대를 보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을날 꼭 한번 걸어보시기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걸은 길을 10월 12일 외시버선길 영월 함께 걷기 행사를 한다라고 해요. 신청은 외시버선길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풀코스는 오늘 제가 걸은 코스이고요. 쇼코스는 제가 중간 지점에 물레방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김삿갓 문학관에서 물레방아까지 걷는 코스가 쇼코스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고요. 쇼코스 참가자는 칫솔, 곤드레 나무를 선물로 받게 되고요. 점심 식사는 처음 출발지인 김삿갓 문학관에서 하게 되는데 때마침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제27회 김삿갓 문화제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김삿갓면 분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점심을 드시면서 축제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코스 참가자는 칫솔, 무릎전요, 장류 세트를 선물로 받게 되고 점심 식사는 김삿갓 휴게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주최 측에서 제공해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외시버선길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어서 10월 12일에도 이곳에 와서 외시버선길 12코스를 걸을 예정입니다.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는 택시를 이용해서 처음 출발지인 김삿갓 문학관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외시버선길 영월 함께 걷기 행사에 창비출판사에서 유영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8권 15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8권에는 영월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유영준 교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월의 문화유산과 여행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이 영월 여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책은 외시버선길 영월 함께 걷기 행사에 신청하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후원해 주신 창비출판사에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